정치, 종교, 성경, TV. 국민의식주당 창당을 위한 회원 모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국민 누구든지 무료로 해결한다. 국민 농업 뉴딜 정책을 실시한다. 100% 식량 자급률을 목표로 한다. 먹고 사는 건 국민의 자존심 문제다. 어떻게 수입해온 농축산물로 국민 먹거리를 해결하는가? 의식주 해결 문제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식주당 대표 고건환입니다. 국민의식주당을 창당하려고 하니 뜻이 있는 분들은 회원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식주당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즉시 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즉 땅하고 최첨단 농기계만 있으면 되거든요. 땅은 현재 코로나 시절에 불구하고 대호황 풍년입니다. 풍년. 놀고 있어요. 오늘은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 중요하죠. 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국민의식주당 목표는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는 국민 누구든지 무료로 해결한다. 국민 농업 뉴딜 정책을 실시한다. 100% 식량 자급률을 목표로 한다. 등등. 2강에 했으니까요. 한번 참조하시고요. 한국의 남아도는 딱 맞습니다. 90% 이상은 손도 못 대고 농사도 안 짓고 남아놉니다. 이것을 최첨단 농기계로 트랙터 등등 밭, 논, 농사 지으면 실직자 등 돈 없는 사람들 앞으로 대량 실업이 예고되거든요. 기본소득 준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 돈 안 줘도 하루 세 끼 무료로 급식이 가능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은 국민의식주당으로 했고요. 현재 국민의식주당의 창당을 위한 회원을 모집 중에 있고요. 국민의식주 무료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거나 회원가입을 원하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고요. jcbible2514@gmail.com 국민의식주당 당 노래가 있는데 당 노래는 나중에 끝날 때쯤에 한번 부르고요. 그럼 한국당이 현재 농사 지을 만한 산림 녹화가 되어 있는가?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하고 틀려가지고 북한은 다 산에 나무를 잘랐거든요. 나무를 깎고 잘라가지고
그 황무지가 돼서 뭐 태풍이나 뭐 비 같은 거, 비 그런 게 오면 홍수에 쓸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 흙이 내려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흉년도 많이 오고 많이 굶어 죽고 한답니다. 그리스 로마가 아주 쟁쟁한 나라였는데 왜 망했느냐? 산에 나무를 잘라서 망한 겁니다. 모든 나라는 산에 나무를 자르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문명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납니다. 그만큼 나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한신규 박사인가요? 그 소나무 뭐 그런 걸 개량해가지고 30년, 40년간 산림 녹화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를 심어도 돼요, 지금은. 산에 가면 아주 낙엽이 50cm 이상 막 돼가지고 거기에 경지림도 심어도 되고 잣나무, 밤나무 세계적으로 이렇게 산림 녹화가 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밖에. 그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다 해놓은 겁니다. 그 업적이 대단하죠. 그래서 1년의 경제적인 효과가 약 100조 정도, 아주 어마어마한 자연적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흉년이 없어요. 현재 다 풍년입니다. 그 이유가 산림 녹화를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흉년이 있는 거 없었어요. IMF 시절 이후 계속 여태까지 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못 살렸는데. 그래서 국민 농업 뉴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 녹화는 한국은 완성된 나라입니다. 산에 나무가 많거든요. 산에 나무를 깎으면 안 됩니다. 북한은 왜 고통스러운 땅이 되었느냐? 산에 나무를 잘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쌀을 제외하면 5% 정도. 쌀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수입입니다. 밀 0.1%, 옥수수 0.3%, 콩 10%, 소고기 20%. 뭐 이 차이야 조금 변할 수가 있지만은 하여튼 아주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식량 자급률이. 그중에 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나 미국에서 밀을 수입하는데 수입한 그 농산물이 품질이 좋은 것이냐? 최고 나쁜 품질만 수입해서 먹는 겁니다. 특히 밀 같은 경우는 호주나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미국 나라가 정말 치사하거든요. 미국은 수출하는 거랑 자국민이 먹는 거랑 완전히 구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수출하는 것은 밀에 농약을 엄청나게 뿌려요. 비행기로 막 뿌리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에 이제 농약에 질식돼 갖고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나오고 그 정도로 농약을 뿌려요. 그렇게 농약을 뿌린 밀을 이제 수확해 가지고 미국의 보스턴 항으로 이제 밀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로 이제 수출로 보내거든요. 그럼 배로 한 2개월, 3개월씩 옵니다. 오면은 적도를 지나야 되거든요. 파나마 운하 적도. 적도의 온도가 40도, 50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밀이 또 썩거든요. 썩으면은 배에다가 이제 방부제를 절굽니다.
그러니까 농약 엄청나게 뿌리지, 방부제, 절구지, 예? 그런 걸 이제 한국 부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원래 밀 껍데기가 까면은 원래 밀 색깔이 검은틱틱한 색깔이거든요. 근데 우리 밀가루는 어떻습니까? 하얗죠. 그게 표백제를 또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런 밀을 우리가 먹는 건데, 빵집에서 우리가 밀을 사 먹으면은 2년, 3년 만에 구워낸 빵밖에 없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먹고 애들이 먹으니까 애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천식이 생기고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왜? 원료 자체가 상했으니까. 상한 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병원만 돈을 버는 거지요. 국민 여러분들은 아주 병 들어가는 전문가들이죠. 먹는 걸 잘 먹어야 건강한데. 모든 그 메커니즘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먹는 것부터 잘못돼 갖고 병들고 망해가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도 전부 다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밀가루가 또 화장실에 구데기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밀가루 뿌리면 싹 없어집니다. 화학 덩어리거든요. 밀가루에 뭐 바구미 생긴 거 본 적 없어요. 다 화학 덩어리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수입해서 먹습니다. 그게 뭐 편의점에나 하리마트에 가면 빵, 국수, 라면, 짬뽕, 과자 다 밀가루로 만든 거죠. 진짜 우리 밀로 만들면은 거기에 바구미도 생기고 3일만 밖에 두면은 안 돼요. 썩어서. 이게 냉동 보관해야 돼요. 2, 3일 후에는. 맛도 틀리고 우리 밀로 만든 건. 이제 수입에 오는 것도 좋지만은 원료 자체가 상한 걸 먹는다. 옥수수도 식량 작업률이 0.3%밖에 안 되지만은 뭐 전분 만들고 사료 만들고 다 수입입니다. 캘리포니아산 뭐 유전자 조작도 또 들어온다고 하죠. 옥수수는. 강원도 옥수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옥수수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왜 수입해 오나 모르겠어요. 우리 게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식탁에 우리 게 없어요. 콩도 건강식품이죠. 세계 건강식품인데 콩도 다 호주산이고 미국산입니다. 메주 된장은 전 해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해콩으로 된장을 만들고 고추장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우리 콩으로 만들어야 해콩으로. 해콩이 아니고 이제 수입해 온 콩이 이제 2, 3년이 넘어가면 삶아도 불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산 콩은 이제 한 5배 이상 불거든요. 그걸 이제 으깨서 이제 메주도 잘 되고 고추장, 청국장도 잘 되는데 수입산 콩은 삶아도 불지가 않아요. 최고 질이 떨어지는 콩을 수입해서 먹는 겁니다. 우리 거 그냥 다 포기하고 다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제일 나쁜 품질만 수입해서 먹는 겁니다. 한국은
식량에 대한 정책의 개념이 없습니다.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나요? 우리는 농업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농업을 놓치면 우리나라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전부 공업으로 이동해서 제조업이 세계 3위랍니다. 제조업 이런 건. 공업을 하면서 농업은 버리고 전부 농업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더해서 코로나19 사태까지 왔지요. 그래서 이제 식품 생산, 유통마저 중단되고 봉쇄되면은 이제 식량 위기가 커지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지금 농사는 이제 다 농기계로 짓습니다. 쌀값, 밀값, 콩값,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배로 뛰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세계적으로.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는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먹는 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실정은 그 농지 면적, 농가 인구 감소세가 아주 심각합니다. 농사 지으려고 안 해요. 농업, 농촌 위기가 있죠. 위기가 우려되는데 현재 10년간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농가 인구가. 농사를 안 져요. 그래서 농업계의 농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드러난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그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요. 오늘은 국가가 농축산물을 관리하자. 국가기관이 농축산물을 관리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및 축산물 관리청을 신설해서 국가가 농업 공무원 및 축산물 공무원을 관리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뭐 두건 어떻게 하건. 우선 농산물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추, 가지, 밀, 콩, 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축산물은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뭐 그런 게 대표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그래서 국가직 농업 공무원을 모집한다. 국가직입니다. 시험은 이제 50% 시험 50%, 농사 경력 50%에서 전공이 고추면 이제 고추를 선택해서 이제 고추에 대한 기본 지식, 농사 경력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50%, 아니면 이제 현재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특별 채용으로 해서 국가직으로 어떻게 하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이 제한 없이 모집을 합니다. 철밥통이죠. 한번 경쟁률도 세겠죠. 뭐 100대 1, 200대 1. 공무원 시험에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졌죠. 그래서 농산물 공무원
예를 들어서 고추 공무원이다. 그러면 국가직입니다. 대규모 고추 농장을 만들어서 농장 관리하는 공무원이죠. 가지 공무원, 국가직입니다. 대규모 가지 농장을 만들어서 농장 관리하는 공무원. 남녀 누구나 뭐 가능하고요. 이런 건 가지 공무원 뭐 그런 건 일단 뭐 씨만 뿌리면 보통은 뭐 특히 가지 같은 경우는 뭐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여성분들이 뭐 많이 선호하겠죠. 옥수수 공무원, 뭐 국가직입니다. 다. 대규모 옥수수 농장을 만들어서 농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이죠. 밀 공무원, 더덕 공무원, 마늘 공무원, 뭐 산나물 등 뭐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쌀은 우선 100%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농산물 공무원을 채용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축산물 공무원, 뭐 소고기 공무원? 말이 좀 이상한가요? 뭐 소농장 공무원, 뭐 국가직입니다. 국가직. 대규모 소 축사를 만들어서 축사 관리하는 공무원이죠. 뭐 몇 명이 필요하면 몇 명 그 넓이, 구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제 인원수를 뽑아야 되겠죠. 돼지고기 공무원, 국가직입니다. 대규모 돼지 축사를 만들어서 하고, 닭고기, 닭농장 공무원, 국가직입니다. 대규모 닭고기 축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이제 공무원이 이제 관리해서 이제 어느 정도 키우면은 이제 나중에 수확을 해야 되겠죠. 뭐 씨를 뿌리던가 수확물을 거둘 때는 이제 축사도 마찬가지로 일순이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추 공무원이 고추 좀 따야 되겠다. 그런데 일순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그 관할 농산물 관리청에 얘기해서 일손이 한 10명 필요하다. 필요한 이유 그런 걸 적어서 이제 관리청이 승인을 하면 실질자 위주로 카드 발급자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루 일당을 주고 일손을 쓰면 됩니다. 이건 뭐 어르신들이 이런 농업에 대해서는 잘하죠.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거의 뭐 농기계가 하고 하니까 관리 차원으로 이제 공무원이 있는 거죠. 자연 스스로 씨만 뿌리면 시간이 되면 다 자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농축산물을 이제 유통시켜야 되겠죠. 각 구나 동마다 있는 우선 4대 종교 통합 거대 식당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니까 무료로 생산물을 공급해 줍니다. 나중에는 이제 규모가 더 커지면 일반인들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점점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안 하면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농지 면적, 농가 인구가 감소세에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누가 농사 짓니까? 나이 먹은 어르신들 빼고. 농촌의 위기가 오고 있죠. 10년간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농가 인구가. 다 수입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일단 4대 종교 통합 거대 식당에서는 이제 연양사를 둡니다. 월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 점심 저녁 메뉴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연양사가 뷔페식으로 뭐 식판 있으면 식판 등등 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100% 다 우리 농축산물로 만든 식탁입니다. 최고급은 아닐지라도 중산층 이상이 먹을 정도의 식탁으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물론 연양사도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조리사 필요하겠죠. 조리사 등등. 식당에 일하는 분은 다 시험 보고 해서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직. 경쟁률이 세죠. 막 100대 1, 200대 1. 막. 이런 식으로 우선 실직자 위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차츰 체계화를 시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 한다면 그 지역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해서 농장이나 축사를 지방 세금으로 만들어서 지방직 농업공무원, 지방직 축사공무원을 뽑으면 되겠죠. 처음에 농축산물관리청을 설치하기가 어렵지 일단 설치만 하면 농축산물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축산물관리청을 신설해서 공무원을 관리해야 되니까 국가가 농산물을 만들어서 무료로 공급하자. 뭐 그런 얘기고요. 이게 다음 시간에는 세계 식량 위기, 기후 변화, 자연재해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유통마저 지금 중단, 봉쇄시킬 수 있다. 그럼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식량 위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가가 농산물을 관리해서 체계화를 시키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식주당 당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의식주당 국민 농업 뉴딜 정책. 돈은 못 벌어도 사람이면 먹고는 살아야 한다. 생활고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땅은 왜 있는가? 최첨단 농기계로 농사를 지으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 의식주당이 해결하자. 예. 대충 당론에 진 거고요. 얼마든지 수장 보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고건화님의 정치, 종교, 성경TV. 이 시간 방송 진행의 고건화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